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도 청소년 지도사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졸업 후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졸업 후에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면접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같이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빙 AI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을 배경으로 조금 먼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노는 그림을 그려줘 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을 뒤에 있는 배경에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림을 다운을 받아서요. 이걸 아무리 사용을 하더라도 저작권의 문제가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이걸 띄워가지고요. 그림의 색깔을 변경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증명사진을 이렇게 올려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제거를 해가지고요. 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고 그리고 이런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목차를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면접 시험도 얘기를 했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면접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면접 보는데 필요한 내용들,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는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일하는가, 청소년 관련 법 및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현장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목차를 정리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과목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급, 2급, 3급 시험이 있는데요. 전문대를 졸업을 한 분들이라면 3급 과목 7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년제를 졸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8과목의 시험 과목을 시험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 복지고요. 여러분들이 2급 과목을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3년의 현장 경험을 하시게 되면 1급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그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이 질문은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볼 때 자주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왜 좋아하고 그 과목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업 시험을 볼 거예요. 취업을 준비를 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가져야 할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좋은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마음, 나는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의 바른 행동, 그리고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시험이든 아니면 실제 취업 면접이든 간에 면접관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할 때는 10초 이상 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면접을 잘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면접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길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기입니다. 제가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면접관은 어느 정도 붙여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나가기 전에 에이씨 떨어졌어 라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청소년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면접 영역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동영상 만들 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현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청소년 지도사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들만 진행을 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5년 동안 청소년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뭘까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하는 글로벌 K 청소년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질문을 하면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전략 과제 5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이렇게 5개의 과제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지도사의 차이가 뭔가요? 청소년 지도자라고 하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청소년 지도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1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자, 요게 청소년 지도사라고 합니다.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교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단점을 얘기해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정지해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과가 이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글로써 그리고 대화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설계 역량, 실행 역량, 수행 역량, 팀워크 역량, 전문성, 개발 역량 등이 있는데요. 요것 또한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더불어서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묻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의로워야 합니다. 라는 이런 직업 윤리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무엇을 하나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역량과 같은 이야기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면요.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필요하긴 한데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청소년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학습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유발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 스스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청소년들을 평가를 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사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청소년 관련 법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관련 6대 법률을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 다양한 법률들인데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협약 및 헌장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 헌장이에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 연령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청소년 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볼 때요. 연령을 이야기하라는 그런 시험 문제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특히 유엔에서는 국제 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청소년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 호스텔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다 질문하고 전체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청소년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련시설 내의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에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청소년 단체가 뭐냐?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 재단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이나 아니면 청소년 연맹 다양한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의 자격 기준인데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의 관장이 될 수 있는
있는 자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그런 시설에서 근무를 해서 관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쉽게 그 자격이 되는 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까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청소년 수련관에서는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동아리, 자원봉사,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자가 전부 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관과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조금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학교폭력 예방 지원, 동반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특별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꿈드림,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 3급 자격증이 되고요. 현장, 그러니까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현장 경력 후에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것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ITQ 자격증,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A 등급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요. 꼭 반드시 취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지도사는 상담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얇은 지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보다 상담에 관련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갖춰야 할 능력,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력, 영상 촬영이나 편집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실제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 많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뒤에서 제 개인 채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챗 GPT 활용 능력입니다. 요즘은 AI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PPT를 제작을 할 때 챗 GPT를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마음으로 청지사,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구독자 좀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67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635개를 지금 업로드 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꾸준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유튜브 운영이 그런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탠리 홀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사회정서, 협업, 진로개발 이걸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PBL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 그래서요.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데요. 이것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협업과 신뢰인데요. 실제 청소년 지도사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조건이 좋은 곳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는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실제 현장 시험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 잠깐 세워놓고 여러분들 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암기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 NCS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NCS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청소년 선거 연령, 피선거 연령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라는 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아정체감 개념을 설명하고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라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수학 분석을 한번 좀 해봤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진 장점은요, 청소년 지도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평생교육사 1급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저는 3,7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청소년 전문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약점은요, 이제 50이 넘어서 정년까지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기회는요, 청소년 분야의 확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청소년 재단에서 소규모의 자유 공간 확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위협은요, 능력 있는 젊은 후배들이 자신들의 실력 발휘를 하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점과 위협의 전략에 따라 이렇게 조금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경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존경받는 청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청소년 지도사 실습을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을 때 정말 멋진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